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방송공사 기자 올리버 하딩턴이 한국의 여름 폭염 실태를 취재하러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날 예상치 못한 대규모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온이 38도를 넘나드는 이 더위 속에서 잠깐 카메라 꺼주세요. 제가 어지러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부터 벌어진 일들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폭염으로 방송기자가 갑자기 쓰러진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보여준 대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과연 이 영국 기자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전 세계 공항 관계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올리버 하딩턴 기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방송공사에서 해외 특파원으로 일해온 올리버 하딩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해 여름 한국 취재 중에 겪었던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작년 7월 중순, 저는 한국의 기록적인 폭염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기온이 30도만 넘어도 큰 뉴스가 되는데, 한국은 연일 38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의 무더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그리고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국가들의 무질서하고 비체계적인 대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한국의 더위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고, 공항 밖으로 나가자마자 숨이 막힐 정도의 더위가 저를 덮쳤습니다. 영국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의 폭염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맨과 함께 공항 내부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폭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때 여러 나라에서 온 승객들이 도착하고 있었는데, 모두들 예상보다 훨씬 심한 더위에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노부부는 짐을 끌면서 계속 땀을 닦고 있었고, 프랑스에서 온 가족은 아이들이 더위에 지쳐 보채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출장객들도 정장 차림으로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승무원들조차 이런 더위는 처음이라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폭염이 얼마나 외국인들에게 충격적인지, 그리고 이런 극한 상황에서 공항 시설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오면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세계 각지의 극한 상황을 취재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카메라맨에게 잠시 촬영을 중단하자고 말하려던 순간 저는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공항 직원들이 달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경험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해준 놀라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곳은 인천공항 내부의 한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와 의료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병원에 실려온 줄 알았지만 이곳이 공항 내부의 의무실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옆에는 한국인 간호사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의식을 되찾자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며 물 한 컵을 건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간호사는 유창한 영어로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미한 열사병 증세였고, 충분한 수분 보충과 휴식을 취하면 금세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영국의 공항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도 의무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곳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간호사가 이렇게 능숙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옆 침대에는 독일에서 온 70대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하게 더위에 지쳐 쓰러지셨다고 했는데 독일어로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간호사가 다가와서 독일어로 할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의 공항에서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의료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 간호사는 할아버지를 안심시키며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일어나 의무실 밖으로 나가보니 공항 곳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던 외국인 승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러지기 전에 본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가족은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시원한 휴게 공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었고 부모들은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며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은 그 가족에게 프랑스어로 계속 안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출장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땀에 젖었던 정장 대신 공항에서 제공한 시원한 면 셔츠를 입고 있었고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회의 일정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 공항에서 통역 서비스까지 준비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승무원들의 경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비행 일정이 있어서 빨리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공항에서는 특별히 승무원 전용 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샤워 시설과 깨끗한 유니폼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응급 상황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각 나라 승객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였습니다. 일본 승객에게는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을 중동, 승객들에게는 종교적 배려가 담긴 서비스를, 유럽 승객들에게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거나 평소와 다른 특별한 대응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직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니 이런 서비스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 것 같았습니다. 의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카메라맨을 만났습니다. 그도 제가 쓰러진 후 공항의 대응을 지켜보았다고 했는데 정말 놀라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었다고 했습니다. 의무실에서 좀 더 휴식을 취하면서 저는 간호사에게 제가 쓰러진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가 쓰러진 지 불과 1분 만에 공항 보안 요원이 현장에 도착했고 2분 후에는 의료진이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분 만에 저는 이곳 의무실로 안전하게 이송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라면 구급차를 부르고 도착하기까지만 해도 최소 10분은 걸릴 텐데 이런 신속함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힘들어하는 외국인 승객들에게도 동시에 도움이 제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각 승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이런 상황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이런 응급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모든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기에는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반 공항 직원들도 모두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청소 직원도 안내 직원도 심지어 면세점 직원들까지 모두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직원이 즉시 제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진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저를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영국의 히드로 공항도 세계적인 허브 공항이지만
이런 수준의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거든요. 간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한국 전체의 안전의식과 서비스 정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언어 문제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공항 직원들은 제 여권과 항공권을 확인해서 영국 방송공사 기자라는 것을 파악했고, 즉시 영어가 가능한 의료진과 통역 직원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독일 할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독일어로만 말씀하시자 공항에서는 독일어 전공 직원을 급히 호출했고, 그 직원이 할아버지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해 드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독일의 의료보험 제도까지 파악해서 치료비 문제도 미리 해결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가족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젊은 여직원이 계속 곁에 있어 주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한국 과자와 음료수도 준비해 주었다고 합니다. 미국 출장객들에게는 비즈니스 관련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그들의 회의가 늦어질 것을 대비해 공항에서 직접 그들의 한국 파트너 회사에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했고, 필요하면 공항 내 비즈니스 센터에서 화상회의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승무원들의 경우에는 항공사와의 연락이 중요했는데, 공항에서 해당 항공사에 즉시 상황을 보고하고 대체 승무원 준비까지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뉴얼 이행이 아니라 진정한 서비스 정신에서 우러나온 배려였습니다. 의무실에서 나와 공항을 둘러보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승객들과 공항 직원들 사이에 벌어지는 소통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독일 할아버지는 이제 많이 회복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할아버지를 돕는 직원이 독일어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직원은 대학에서 독일어를 전공했고 독일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낸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낯선 나라에서 쓰러진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직원을 만나면서 완전히 안심하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할아버지는 다음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프랑스 가족의 상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8살과 5살짜리 아이들은 프랑스어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서 무서워하자 공항에서는 프랑스어를 전공한 젊은 여직원을 배치했습니다. 그 직원은 아이들에게 프랑스어로 한국의 전래동화를 들려주었고 한국 전통 놀이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그 직원과 친해졌고 부모들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국 출장객들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영어에 능숙한 직원이 배치되었습니다. 단순한 일상 영어가 아니라 전문 용어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업무 관련 걱정들을 모두 해결해 주었고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동남아시아 승무원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들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온 승무원들이었는데 공항에는 각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은 태국에서 몇 년간 일한 경험이 있어서 태국의 항공업계 사정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웠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단순히 언어만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와 특성까지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항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인천공항에서는 직원들의 외국어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인 어학 연수 프로그램이 있고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각국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언어 소통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위해 의료 전문 통역사들도 상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언어만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의료 제도와 관습까지 이해하고 있어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정확한 소통을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영국의 공항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히드로 공항도 국제적인 허브 공항이지만 이런 수준의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영어로만 소통하거나 간단한 통역 서비스만 제공할 뿐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승객 한 명 한 명을 자신의 나라에서 온 소중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언어의 벽을 뛰어넘어 진정한 마음의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저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서비스 외에도 정말 섬세하고 깊이 있는 배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려들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독일 할아버지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뇨병 환자셨는데 의식을 잃으실 때 이 사실을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공항 의료진은 할아버지의 증상을 보고 당뇨병 가능성을 의심했고 즉시 혈당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혈당이 매우 높게 나왔고 이에 맞는 응급처치를 해드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의 식사 관리까지 세심하게 챙겨드린 것이었습니다. 공항 레스토랑에서 당뇨병 환자용 특별 식단을 준비해드렸고 할아버지가 독일로 돌아가시는 비행기 안에서 드실 수 있도록 항공사에도 미리 연락을 취해 특별 기내식을 주문해드렸습니다. 프랑스 가족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문화적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무슬림이었는데 기도 시간이 되자 어디서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공항 직원은 즉시 조용하고 깨끗한 기도 공간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도 공간이 메카 방향을 정확히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기도 전 정결 의식을 위한 세면 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프랑스 가족은 이런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배려도 정말 세심했습니다. 8살과 5살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었는데 단순히 놀이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각 놀이에 담긴 의미와 역사까지 아이들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출장객들을 위한 배려는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돋보였습니다. 그들이 한국 파트너 회사와의 회의를 걱정하자 공항에서는 비즈니스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간단한 안내 책자도 제공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정장이 땀에 젖어 있는 것을 보고 공항 내 세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준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세탁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공항에서 준비한 깨끗한 셔츠와 넥타이를 제공해 주었는데 그들의 체형에 맞는 사이즈까지 정확히 맞춰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승무원들을 위한 배려는 전문적인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들이 다음 비행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승무원 전용 휴게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휴게실에는 샤워 시설뿐만 아니라 명상을 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 승무원의 항공사별 유니폼 규정까지 파악해서 유니폼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해 준 것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유니폼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다림질까지 해서 다음 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준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놀라운 배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기자라는 것을 알고 취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응급의료 시스템, 다국어 서비스, 문화적 배려, 시설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였습니다. 또한 제가 영국 방송공사 기자라는 것을 알고 영국과 한국의 공항 서비스 비교 자료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제가 기사를 작성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배려들이 전혀 과시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항 직원들은 이런 서비스들을 마치 당연한 일처럼 자연스럽게 제공했습니다. 특별한 대접을 해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원래 이런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저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승객들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독일 할아버지는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프랑스 가족의 아이들도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미국 출장객들은 깔끔한 차림새로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고 동남아시아 승무원들도 다음 비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한국과 인천공항에 대해 극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완벽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독일에서도 이런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언어 소통 문제 없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프랑스 가족의 부모는 아이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직원 누나가 가르쳐준 전통, 놀이를 집에 가서도 계속하고 싶다고 했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모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국 출장객들은 한국의 비즈니스 서비스 수준에 대해 극찬을 했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도 비즈니스 연속성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 전문적이고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한국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승무원들은 같은 아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비스 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특히 각국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항공사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벤치마킹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이 하루 동안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폭염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오히려 한국의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과 서비스 정신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공항 관계자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이런 서비스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문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외국에서 온 손님을 잘 모시는 것이 한국인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항 직원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경제적 발전이나 기술적 우수성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배려하는 문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무실에서 나를 돌봐준 간호사는 제가 떠나기 전에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한국 전통차 한 포와 함께 한국어로 쓰인 감사 인사말이 적힌 카드였습니다. 카드에는 영어 번역도 함께 적혀 있었는데 건강하게 고국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으로 환자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을 떠나기 전 저는 오늘 하루 도움을 받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한 일이 당연한 것이라며 오히려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이런 서비스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하고 한국의 서비스 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특히 각국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항공사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벤치마킹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이 하루 동안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폭염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오히려 한국의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과 서비스 정신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공항 관계자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이런 서비스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문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외국에서 온 손님을 잘 모시는 것이 한국인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항 직원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경제적 발전이나 기술적 우수성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배려하는 문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무실에서 나를 돌봐준 간호사는 제가 떠나기 전에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한국 전통차 한 포와 함께 한국어로 쓰인 감사 인사말이 적힌 카드였습니다. 카드에는 영어 번역도 함께 적혀 있었는데 건강하게 고국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으로 환자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을 떠나기 전 저는 오늘 하루 도움을 받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한 일이 당연한 것이라며 오히려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이런 서비스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가진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 규모나 기술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서비스 철학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동료 기자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자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그리고 각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영국 방송공사의 다른 특파원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특파원은 자신도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다녀봤지만 이런 수준의 서비스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럽을 담당하는 특파원은 유럽의 어떤 공항도 이런 세심한 배려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응은 의료 전문 기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설명한 인천공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일반 병원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다국어 의료 통역 서비스와 각국의 의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치료는 정말 혁신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편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한국 폭염 비판 기사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한국의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과 서비스 정신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인천공항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주요 공항들과 비교하면서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기사는 영국 공항관리공사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벤치마킹을 위한 한국 방문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한국의 서비스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는 유럽 전역의 공항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사는 한국인의 서비스 정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마음가짐에 대해 썼습니다. 이 기사는 많은 독자들로부터 감동적이었다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들이 보도된 후 저에게는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국의 다른 언론사에서도 한국의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추가 취재를 의뢰했고 공항 관련 학회에서는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영국 보건부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 특히 다문화 의료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국도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각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공항협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공항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대응 시스템과 다국어 서비스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혁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 이후 저의 한국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을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선진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제도 등을 공부하면서 제가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 전체에 뿌리내린 깊은 문화와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알게 된 것이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고 진심으로 돌봐주는 문화가 제가 경험한 그 따뜻한 서비스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교육 철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중시하는 교육이 이런 배려심 깊은 사회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후 한국을 여러 번 더 방문했습니다. 취재 목적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으로도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고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더욱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에서 노약자를 배려하는 시민들의 모습, 길을 잃은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시민들의 모습, 응급 상황에서 서로를 돕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감기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의료진들이 보여준 세심한 배려와 전문성은 영국의 어떤 병원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와 문화적 배려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서비스는 단순히 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님을 진정으로 모시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만남들이었습니다. 언어가 서툴러도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해주는 모습,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가족처럼 대해주는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진정한 품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영국에서 한국을 소개할 때 경제 발전이나 기술력보다도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국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많은 동료들과 친구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몇몇은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모두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고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배운 배려와 따뜻함을 제 일상에서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폭염의 날 인천공항에서 쓰러졌던 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진정한 인간애와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제적 가치로도 측정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